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가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신장이 무너지는 첫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변이 마려워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하죠. 그게 몸에 좋은 습관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 행동이 매일 조금씩 콩팥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이 짙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 남은 수분마저 빠져나가면서 피는 더 끈적해지고 신장은 그 진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큰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면 신장 안에 거름막이 달아가며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만성 신장 질환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멀쩡하던 분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이 말을 듣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 그분들은 대부분 전날에도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단지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무심코 하던 행동을 반복했을 뿐이죠. 그게 물보다 먼저 화장실로 가는 것이든 공복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든 그 익숙한 아침 루틴이 결국 몸속에 조용한 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고 손끝이 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뿐이죠. 하지만 그건 이미 경고입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로 두면 언젠가 그 압력이 폭발합니다. 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건강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곁에서 그런 순간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활기차게 웃으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에는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를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땐 아무 일 아닐 줄 알았다고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지만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중 신장을 지키기 위해 절대 반복하면 안 되는 6가지 습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눈을 뜨자마자 물 한 모금 없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피부와 호흡을 통해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혈액은 이미 농축되어 있고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면 체내에 남아있던 귀한 수분마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은 더욱 진해지고 신장은 그 진한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 내부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이 있는데 이 사구체는 깨끗하고 묽은 혈액을 걸러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된 피가 들어오면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구체가 손상됩니다. 한두 번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반복되면 그 작은 손상들이 쌓여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이 하나씩 죽어가면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경기도에 사는 65세 남성분은 30년 넘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전 8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은 25%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투석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일어나 먼저 따뜻한 물 200,
밀리리터 정도를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화장실에 가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서둘러 나가야 해서 혹은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건너뛰곤 합니다.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아예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신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여서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장 내부의 혈관이 수축되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 혈관들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아침을 거른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에 과도하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장에는 치명적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거르는 사람의 10년 후 신장 기능을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여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침에는 커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피로와 메스꺼움을 느껴 병원에 갔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미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평생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믿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침 식사를 거른 것만으로도 신장은 수년 동안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과일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공급해도 신장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를 너무 짜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김치찌개, 멸치볶음, 젓갈,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을 아침 식사로 즐겨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맛이고 익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바로 이 익숙한 맛이 매일 신장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나트륨 양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합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치찌개 한 그릇과 짠, 반찬 몇 가지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몸에 소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둡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제거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과부하가 계속되면 신장 내부의 혈관이 손상되고 신부전,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트륨은 또한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남성분은 매우 건강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매우 좋아했고 특히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25년 넘게 그 습관을 유지한 후 어느 날 발이 붓고 숨이 차며 만성적인 피로를 느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고 의사는 즉시 투석을 지시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이제 남은 평생 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치찌개 대신 묽은 미역국을 선택하십시오. 김치는 한 접시에 2~3 조각으로 줄이십시오. 아침 식사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혀끝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짠맛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 평생의 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네 번째 습관은 공복에 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약이나 비타민을 드십니다. 일찍 먹어두면 기억하기 쉽고 유지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통증약이나 비타민 C, 칼슘 같은 익숙한 약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무해 보이는 행동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 휴식을 취한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 있습니다. 위장에는 음식이 없고 각 장기로 가는 혈압과 혈류량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진통제나 비타민을 바로 섭취하면 공복 상태의 위장에 들어가 위장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일부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물은 혈관벽을 보호하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이런 보호 물질이 차단되면 신장 사구체로의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프론이라는 신장의 역과 단위가 영양 부족으로 손상되고 점차 죽어갑니다. 한번 손상된 네프론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통제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잘못 사용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는 체내로 들어가면 수산이라는 산으로 변할 수 있으며 신장이 이를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면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작은 결석은 통증을 유발하고 큰 결석은 신장을 마모시킵니다. 비타민 D도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통제 없이 장기간 복용될 경우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 신장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섬유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4세 여성분은 경미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진통제와 비타민을 복용했습니다. 자신의 습관이 매일 신장을 소리 없이 마모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극심한 피로를 느껴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6.8까지 치솟았고 이는 긴급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신장이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즉시 응급투석을 지시했습니다. 그분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약이나 비타민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공복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완충제 역할을 하여 위장을 보호하고 약물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돕습니다. 약은 정말 필요할 때와 의사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되며 신장에 좋다는 광고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모순되게 들릴 수 있죠? 운동은 좋은 습관이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고 아침에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운동한다면 그 좋은 행동이 특히 어르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특히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몸이 긴 밤을 보낸 후 막 깨어난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낮고 불안정하며 밤새 호흡과 자연적인 배설 과정을 통해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채 조깅, 계단 오르기, 빠른 속도의 자전거 타기 같은 격렬한 운동을 즉시 시작한다면 몸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운동하면 땀이 더 많이 배출되어 체내 수분 손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혈액이 짙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며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 불리는 내부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빠르게 상승시키며 신장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기온이 낮아 혈관이 더욱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배가 됩니다. 광주에 사는 71세 남성분은 1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약 5km를 빠르게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체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혈압은 230까지 치솟았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과도하게 운동하여 급성 심부전이 동반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전에 그분은 어떤 명확한 병적 징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례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해야 할 일이지만 올바른 시간에 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집에서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혈압이 안정되고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혈당이 확보되며 몸의 장기들, 특히 신장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커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페인이 정신을 맑게 하고 활력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신장의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소변을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만듭니다. 밤새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까운 몸에서 카페인이 추가로 수분을 빼앗아가면 혈액은 더욱 농축됩니다. 신장은 그 진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결국 피로해집니다. 게다가 커피에 든 타닌 성분은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을 쓰리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전신의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신장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여성분은 3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커피부터 마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손발이 자주 붓고 소변량이 줄며 피로가 심해졌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7로 나왔고 의사는 신장 기능 저하를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자신의 아침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에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그 전에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신장은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조금씩 손상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증상도 없다고 안심하지만 신장은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발이 붓거나 소변이 줄고 피로가 깊어질 뿐입니다. 그때는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지만 그중 90% 이상이 자신의 병을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침마다 신장을 보호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로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따뜻한 물 200ml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듯 삼키십시오. 이 물이 밤새 짙어진 혈액을 희석시키고 신장이 부드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소변을 보기 전에 약 10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그 이유는 신장이 큰 압력 없이 노폐물 역과를 서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기지개를 켜고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천천히 몸을 쭉 펴십시오. 이 동작들은 매우 작지만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더 잘 통하게 돕습니다. 신장이 충격 없이 일을 시작할 때 손상 위험은 훨씬 낮아집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는 신장에 짐을 더하지 않고 회복을 돕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복잡한 요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자연적인 혈액 여과 기능을 지원하는 충분한 성분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선택은 싱거운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역에는 요드와 좋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으며 묽은 국은 소금을 추가하지 않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양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 샐러드로 약간의 참기름을 곁들여 독소 배출을 돕는 섬유질을 공급하고 장이 더 부드럽게 일하도록 지원합니다. 가벼운 단백질은 삶은 달걀이나 연두부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소화가 잘 되어 신장의 역과 작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종류입니다. 탄수화물은 오트밀죽이나 현미밥 같은 건강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당이 갑자기 증가하여 신장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외에도
바나나, 사과, 배와 같은 신선한 과일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들은 칼륨을 보충하고 염분 균형을 맞추며 소화가 잘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 신장이 깨어난 직후부터 고생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로 짠 음식, 염장 음식 또는 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짠국 한 그릇이나 김치 몇 조각에는 몸이 허용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금량이 포함될 수 있으며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셋째는 약은 제때 복용하고 운동은 올바른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잊어버릴까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약이나 비타민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지만 공복에 복용하는 것은 신장과 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 심지어 보조제나 한약제라도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장으로 들어가면 작은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아침 식사 후 약 30분 뒤에 복용하십시오.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제가 있다면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광고를 보고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저는 건강 유지를 위해 매일 운동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공복에 운동해서는 안 되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 강하게 운동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로 몸이 에너지를 섭취했고 혈액이 순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부드러운 동작으로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겨울에는 실내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한 후 점차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하기 어렵다면 강도를 낮추십시오. 이 3가지 해결책, 즉 올바른 방식으로 시작하기, 가볍고 올바른 종류의 아침 식사하기, 약 복용과 운동을 적절한 시간에 하기를 올바르게 실천하면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혈압이 더 안정되고 신장이 더 낮은 압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야간요, 피로, 부종과 같은 증상들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 사는 66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우 깔끔하고 규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정시에 일어나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신장을 조금씩 소리 없이 파괴해온 양날의 검이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여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약 40%만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였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는 체질에 따라 0.5에서 1.4를 오갑니다. 2.8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즉시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투석에 직면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행동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 더 이상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따뜻한 물 200ml 정도를 마셔서 혈액을 묽게 하고 신장이 부드럽게 시동을 걸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짠 생선국이나 진한 김치 대신 삶은 달걀 하나와 배 몇 조각을 곁들인 오트밀죽을 선택했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하고 가벼우며 신장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이상 공복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까지 기다렸고 의사가 권고한 종류만 복용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울 때 밖에서 운동하는 대신 해가 높이 뜰 때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서두르지 않기 위해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년 후의 결과는 담당 의사도 놀라게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매우 명확한 개선이었습니다. 즉 신장 기능이 60% 이상으로 회복되어 안전 기준에 거의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투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강한 약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손녀와 함께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노년의 삶을 가볍고 평온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만약 늦기 전에 변화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투석실에 누워 조용히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처럼 평화로운 아침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어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귀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간에 물을 마시고 올바른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일주일 동안 눈을 뜨자마자 물 한 모금 없이 화장실로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침을 거르고 커피만 마신 날은 몇 번이었습니까? 김치찌개나 젓갈 같은 짠 음식으로 아침을 드신 적은 없습니까? 공복에 약이나 비타민을 삼킨 적이 있습니까? 새벽 5시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격하게 운동한 적이 있습니까? 커피를 물보다 먼저 마신 적은 없습니까? 이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투석기계에 의존하는 삶과 건강하고 가벼운 노년 사이의 차이는 눈을 뜬 후 처음 30분 동안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대신 변화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갈림길 앞에 서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한쪽에는 일주일에 3번 4시간 동안 투석실에서 꼼짝 못하고 기계에 의존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부드럽고 건강한 아침을 맞으며 자손들과 함께 산책하고 아침 식사를 즐기며 진정한 의미의 노년을 만끽하는 삶이 있습니다. 결정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다면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일 여러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배우자, 가족 중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이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소리 없이 손상시키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남은 평생 동안의 힘든 투석 여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댓글 부분에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라도 좋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마실 것입니다. 또는 저는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바꿀 것입니다. 제가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더 의식적으로 살고 제 몸을 더 사랑하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싼 약이나 건조한 전문 지식 없이 노년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용적인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능동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을 더 가볍고 능동적이며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투석실에서 몇 시간씩 누워있지 않아도 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하는 순간을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의 시간을 내어 경청하고 저와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공공교육의 목적을 지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한 약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신장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심장이 편안히 숨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